세계 신용평가사 피치에 의해서 미국의 신용등급이 AAA에서 AA 플러스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이유는 향후 3년간 미국의 재정 악화 예상, 그리고 정부 부채 수준이 아주 매우 높은 상황, 재정 부채랑 관련해서 거버넌스의 기준에 대한 이 신뢰의 손상이라고 밝혔어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비트코인에게는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오히려 긴 횡보장에서 소폭 상승했는데요. 현재 미국의 상황은 지금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이미 잘 아실 거예요. 우선 미국 정부는 미국의 경제가 계속되는 금리 인상 속에서도 굳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비해서 이게 리바운드 돼서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여줬거든요. 그렇지만 동시에 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수치상으로 일단 보시면 올해 미국 부채 사상 처음으로 32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즉 정부가 돈을 무지막지하게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모양새인 건데, 또 이게 가능한 게 미국 국채를 열심히 사주는 그런 일본 정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 그렇지만 또 부채의 최대치, 거기다가 이번 부채 한도의 협상이 그 예시가 되겠지만 미국의 거버넌스의 신뢰가 또 받쳐주진 않는 상황이니까 전체적으로 미국 분위기는 피치가 봤을 땐 좀 부정적인 쪽에 가까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에 이제 S&P만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무디스와 피치에 의해서는 지금 미국 신용등급이 AA 플러스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의 신용등급 악화는 결국 달러의 악화, 또 국가의 위기가 상대적으로 기존에 비해서 좀 위태로워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트코인한테는 이게 잠깐이 될지 긴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호재가 된 건 확실해요. 비트코인이 변동성 없는 긴 횡보를 보이는 동안에 미국 증시는 회복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돈의 유동성이 사실은 증시에 좀 많이 몰린 것이 사실이었죠. 근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달러보다는 지금 금, 은, 거기 비트코인까지 보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이 또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죠. 자, 앨런 장관은 즉각 반발하면서 피치 신용등급 변화는 자의적이고 오래된 데이터에 기반을 둔 거다. 미국 국채 안전하고 유동적인 자산이고 또 미국 경제는 근본적으로 강하다라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밸런스 있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 타이밍이 다시 온 것 같습니다. 지난번 공유해드렸던 이 테라폼 랩스 사건 판사의 이 판결 이후 많은 논란이 기사화되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도 공유를 드렸지만 리플 최고 법률 고문이 본인 트위터에 올린 내용이 이 사건의 정리를 잘해주는 것 같아요. 리플 최고 법률 고문은 테라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을 통해서 결국에는 리플 판결에 대한 테라 판사의 언급은 불필요하고 혼란스러우며 구속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판결문에 보면 실제로 여기 오렌지 숲만으로는 숲을 가꾸고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약속이 없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라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리고 또 투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또 다른 권리와 약속이 혼용되지 않는 이런 토큰만으로는 증권 자체가 아니다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테라 판사의 판결은 결국에는 테라폼 랩스의 사태에 한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것과 비교해서 대부분 다른 사안으로 구성되어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판결이 이미 진행된 이런 리플 판결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로써 증권이 아니다라는 명확성을 가진 코인은 비트코인과 리플 XRP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특히 이더리움의 증권 여부에 대해서 SEC를 제소한 이 호들로에 대해서 법원이 기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SEC가 흰먼 연설을 통해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사안에 대한 기소였고요. 법원이 이 기소를 기각했다는 건 이 내용이 법적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법원이 기소를 기각한 이유는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얘기한 최종적인 내용이 없고, 그러니까 SEC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최종 내용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를 근거로 해서 해당 회사를 협박하거나 또 어떤 조치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호들로의 입장은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도 않고 불확실한 환경을 초래한 이 SEC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른 법적 방법을 통해서 찾아나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비록 해당 기소를 지금 법원이 기각을 했지만 이거 결국에 이 의미는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닌 코인으로서 보호가 될 수는 없다는 거고요. 또 결국 증권이 아님에 대해서 명확성을 가진 거, 비트코인과 리플 XRP 뿐이라는 점입니다. 근데 또 어떤 한 트윗 사용자는
비트코인의 법적 명확성도 사실은 법으로 보장받은 건 아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니라는 거는 SEC의 공개 진술에 근거할 뿐이지 법원의 판결처럼 SEC의 그런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최종 기관의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상단에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정보들 전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